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시즌3 엘리프 검단 포레듀, 이름이 어려워요. 엘리프라고 할게요. 엘리프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투자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영상인데, 아무래도 제가 걱정되는 건 항상 그렇지만 인천을 다룰 때는 저희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에 가장 강성이신 인천 회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든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욕먹을 각오로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각오를 다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변 전자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저는 두 군데를 간단히 비교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는 호우금이고,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검단 신도시에서 1호선 연장되면서 아래역 근처에 있죠. 100m에서 200m권입니다. 역세권. 8억을 칠 거라고 작년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욕을 좀 먹었는데 8억을 넘어선 단지들이 나왔죠. 그리고 검단 외곽, 이번에 들어가는 엘리프가 검단 호수공원역에서 좀 멀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쇼프마, 여기까지 1.7km라고 그랬어요. 즉 역세권을 봤을 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엘리프보다는 다 가깝긴 해요. 여기 검단 중앙역이 있죠. 여기서 멀리 떨어진 단지들, 위쪽이나 아래쪽, 그 다음에 아라역에서도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떨어진 단지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일단 호우금은 21년도에서 22년도에 들어갔는데 현재 실거래가는 6.5억에서 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8억이었는데 왜 전고점에서 많이 안 떨어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코반을 보면요, 발생을 보시면요, 얘가 들어간 시기가 이때여서 그렇지 만약 그 전에 들어갔다면 21년에서 전고점 치고 내려온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는 21년도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 곡선이 좀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물론 최고점은 여기 8억 500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거래들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싼 거는 6억 4천에서 비싼 놈은 7억 2천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요. B형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7억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미린이 있는데, 8사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좀 상승 곡선을 역시나 그리고 있죠. 얘는 최근에 7월 달에 7억 9천에 6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9층이 6월 달에 7억 9,800, 거의 8억 선에 7억 8천에 8층이 거래된 게 있고, 5월 달에는 아예 8억을 한번 찍었어요. 15층. 그렇죠? 그 다음에 금호 같은 경우에는 발사형을 보시면요, 오래돼서 7억 4천, 7억 2천, 7억 7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억 7천5백, 7억 8천도 1월 달에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가격 차이가 나는데 세 단지 합쳐서 6.5에서 8억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단 외곽이 있습니다. 검단 외곽도 비슷한 시기 들어갔는데 5억에서 6억 정도로 제가 일단 써놨어요. 어디냐면 딱 보시면 아래역이 좀 남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계양역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계양역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서 큰 의미가 없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예미지라든가 대성이라든가 이런 모하미래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얘는 23년이 들어간 거라 크게 실거래가 뜨지 않는데, 얘는 그래서 호가를 좀 봐야 되는데 호가 감안하고 보시면 5억 9천에서 6억 천, 비싼 걸 보면 6억 3천에 나온 게 있고요. 대성 같은 경우에는 23년 들어왔는데 얘도 호가로 봐야 되는 단지죠. 호가인 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는 단지입니다. 매매 보시면 역시나 5억 9천, 6억 3천, 비슷한 선에서 비슷한 위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여기에 가까운 모하미래도 22년 단지입니다. 발생 보시면 얘는 거래들이 있죠. 5억 5천, 5억 6천 9백, 5억 선에서 6억 선 사이에 있고요. 아래역 위쪽으로도 얘는 여기서 아주 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미지 트리플 레디 같은 경우에 아래역 쪽으로도 걸어갈 수 있고, 단지 요끝 쪽에서 여기 걸어갈 수 있는데, 호금에 비해서는 좀 외곽 쪽이니까 여기를 보면은 6억에서 6억 4천, 5억 8천 이런 식으로 보이겠습니다. 얘는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6억을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단 중앙역 위쪽, 얘도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1.7km 이렇게 되진 않아요. 좀 전에 보셨던 절반도 안 되죠. 750m급인데 호금보다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얘도 보시면 8사형이 지금 얘도 25년 들어온 거라서 호가로 봐야 되는데 매매가 6억 조금 넘어가서 7억 정도까지 나오네요. 아무래도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놈은 8억선까지 가고 있고, 여기서 좀 멀수록 5억대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검단이 역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5억에서 8억, 대략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5억에 딱 살 수 있는 게 많거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반면에 이번에 엘리프 어떻게 나왔습니까? 5.65에서 6.5억, 최고 옵션, 풀옵션, 최고층 다 때려박았을 때입니다. 그럼 얘가 어떠냐면 호우금에서 가장 싸게 거래된 놈들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최고가가. 그 다음에 검단 외곽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얘는 28년도에 들어갑니다. 즉 기존의 아파트들하고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6년에서 7년 정도. 즉 기존 아파트들이 이제 막 구축으로 넘어갈락 말락, 2, 3년 뒤면 구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10년 넘으면 할 때 세핑, 속된 말로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거리는 역까지 거리가 좀 단점이긴 하죠. 그랬을 때 얘를 과연 비싸다 볼 수 있냐? 요게 있고요. 비싸다 볼 수 있냐? 요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양면성이 좀 많다. 지금
당장에 이 가격으로 보면은 비싸 보인다. 근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가 가격 봤을 때 이거보다 싸게 나오는 분양가를 지금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덕계 쪽도 거의 6억에 가깝게 나왔고 왕숙 쪽에 공공 분양도 6억이 넘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얘 들어가는 시기라든가 자금 마련도 다르잖아요. 기존 주택을 그냥 구입하는 것과. 물론 기존에 돈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대출 조금 얻을 수 있다면 호금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금매 나오고 들어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잘 맞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더군다나 지금 검단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이 저는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 인천 남쪽의 안 좋은 상황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1호선 연장이라는 호재가 있었던 데다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인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수도권 전체에서는 신축이 많지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그냥 이 가격에서 그럼 멈출 거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얘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호금이 지금 현재 그렇죠? 오른 거는 이제 뭐 특수가 되고 요 22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23년 지나서 흐름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들 보면은 21년 전고점에서 30-40%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역들이 수도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사실 인천 내에서도 성남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쪽도 잘 살펴보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전고점이 있었다면 이게 떨어진 가격이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얘가 이 가격에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잠실 리엘을 갖다 바로 요 전 영상으로 선별단지 보여드렸거든요. 잠실 리엘은 분상제가 적용돼서 59형이 16억에서 17억에 나왔어요. 근데 걔 시세 어떻게 갈 거라고 제가 예상해드렸습니까? 다른 분들은 한 30억 정도로 안전마진 10억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거다. 35억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드렸어요. 지난 영상 바로 전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잠실이 갖는 역할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포라든가 대치 같은 데 아파트 가격이 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후년에 들어가는 DH 클래스트 같은 경우는 구평 80억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래퍼가 40억 되고 아리팍이 50억 되고 원밸리가 60억 되니까 당연히 DH 클래스는 80억 가겠죠. 물론 한강조망 쪽으로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천분들은 이게 있잖아요. 인천의 강남 지금 많이 떨어져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송도 아파트. 여러분 옛날에 송도가 인천의 강남이잖아요. 송도의 아파트 가격과 반포 쪽의 아파트 가격이 몇 대 1이었을까요? 주장마다 다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야 그래도 송도가 2대1은 되지 인천의 강남인데 이러시는 분도 있고 3대1 정도? 무슨 송도가 4대1 정도? 반포가 4억이면 송도는 1억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얼마냐는 거예요. 바로 내후년이면 분양에서 들어간 DH 클래스가 80억을 칠 것 같거든요.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송도에서 잘 나오는 아파트들의 같은 평을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랄까요? 상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고 대장이 아닌 아파트들로 비교하면요 4대1이 아니라 6대1 정도까지도 가요. 7대1이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는 게 잠실 리엘이었죠. 이번에 보여드렸던 뭐였습니까? 최상급지인 반포라든가 대치 아파트가 양극화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뭐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시면 저는 좀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똘똘한 한 채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최고 1급지, 대한민국 최고 1급지 올라갔는데 하급지, 상대적으로 하급지 밑에 가격의 아파트하고의 거래가 이렇게 쭉 벌어지기만 하고 완화가 되지 않았던 거. 쉽게 말해서 밑에 아파트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들, 즉 기준점들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실 레일 같은 경우가 잠실이 대표적으로 반포라든가 강남 서초 다음 가는 입지잖아요. 목동과 더불어서. 근데 이곳에 신축이 들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2008년도에 엘리트, 잠실 엘리트가 들어오고 나서 파크리오 들어오고 나서 근 15, 16년 동안 없다가 이번에 잠레아라든가 이번에 레일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즉 중간 기준점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포나 대치가 갖고 있는 가격의 다음 가격을 형성을 했다가 정확하게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 가격에 맞게.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 수도권에 있던 A급지들, 송도라든가 광교라든가 뭐 판교는 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A급지들 반포하고 가격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 취급받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가늠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냥 양극화 때문인가 정말 똘똘한 채 때문인가 이랬었는데 중간 기준점들 잠실을 비롯해서 좀 시간 있으면 이제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분당도 재건축하게 될 거고 이런 데들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격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찾아가는 상황이 지금 A급질이 엄청 많이 올라 있잖아요. 양극화의 결과라고 생각했었지만 중간 가격들이 형성이 되면 낮게 평가됐던 수도권 A급지들 즉 인천의 송도라든가 이런 수도권의 뭐 하남의 미사라든가 이런 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방이 아니라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적어도 과거에 가장 비관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도 강남 A급지에 4분의 1은 가야 되죠. 송도가. 그렇죠? 인천의 강남인데 인천 대도시잖아요. 사실은 4분의 1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저는 송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송도를 갖다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은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욕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검단의 지금 외곽이든 호금이든 이 가격이 멈출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도 그렇고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확장 측면 627 대책 나온 대표적인 이유가 총량 규제라 그랬잖아요. 6억 이상 뭐 대출 규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유동성을 잡아보려고 총량을 일단 규제를 좀 한 거다. 왜냐면 하반기 대출 총량 50% 갖다가 없애버렸으니까 이게 곧 유동성 확장에 의한 자산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 같다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27 대책에 대해서 이전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카페에 쓴 글에서도 그렇지만 올바른 대책이고 적절하게 잘 나왔던 대책으로 생각해요. 다만 그걸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에도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올라갈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송도 쪽이라든가 그런 인천 지역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검단 내에서는 분양가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지만 현재 이 가격대에서 왜냐면 이 가격대면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3년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으면 호금을 들어갈 수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비싸는 느낌이 들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느낌이 들고요. 인천 북부가 그나마 잘 버티는 중에서 이 가격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욕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왕숙 푸르지오가 있었어요. 푸르지오 더 버스트라고 민간 참여 공공이었습니다. 이거 지난 영상이 있는데 이 왕숙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서남부, 서울 기준 서남부에 위치한다면 왕숙은 동북부에 위치합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출퇴근권도 좀 달라요. 마곡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인천 쪽이 낫죠. 그렇죠. 반면에 GTX 뚫리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서울 북부 쪽에 동쪽 중심의 서울 북부 쪽이라든가 강남 진출은 오히려 왕숙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9호선도 들어오거든요. 31년 예정이었지만 그랬을 때 이 가격에 나왔는데 인천의 검단하고 얘도 여기 바로 앞에 있진 않아요. 1.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얘도. 그리고 민간 참이긴 하지만 공공 분야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가격이 과연 비싼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같은 주에 같은 날 분양하는 게 있어요. 용인 고진역 경전철이죠. 고진역은. 그리고 고진역은 이제 인천 용인시청에서 오히려 서부 쪽에 있는 위치를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용인의 어떤 괜찮은 단지들이 있는 입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기도 고림지구라고 새로 택지지구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기본 분양가예요. 이거는 제가 아직 영상 안 찍어서 프로 기준으로 안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한 3,000원 더 해지고 한 7억 8천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부 탑석 자이가 유명하죠. 그 바로 옆에 들어가요. 탑석 푸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제 뭐 물론 7호선 연장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8억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제가 옵션을 포함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지와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수도권 전반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에 들어가는 물론 역관 거리는 좀 있지만 비싼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 양주 덕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덕계 같은 경우에도 양주 신도시에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그 신도시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경계선에 붙여서 들어가는 단지거든요. 얘도 일단 6억 정도 좀 싸게 나오긴 했습니다. 얘는 수도권에서 가장 싼 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치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랬을 때 과연 프레드가 비싸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데다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양가 양면적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검단 자체에서 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수도권 자체로 보면은 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절한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요 얘기 드렸었죠 1편에서 가점은 낮은데 신축을 원한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축에 들어가고 싶어도 좋은 위치에 있는 거는 가점들이 워낙에 높으세요. 근데 내가 가점이 몇 점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신축하고 싶다 인천 쪽에서 그러면은 여기 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직접 마진 지금 보이지 않는데 향후에 호급이 8억 오버, 8억을 넘었어서 이제 막 넘어서 시작했는데 오버해서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송도 같은 곳에 인천 남부죠. 이쪽에 가격이 회복했을 때는 물가 해지는 가능할 것 같다. 즉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저가 아파트 5억에서 10억 사이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기본 목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수익은 말 그대로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물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가 상승을 해지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힘듭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목가 통계가 있긴 하지만 3%는 넘어간다
한다. 연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물가 해지 수단을 갖는 것, 즉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기본적인 수익의 기본이고, 중저가 아파트는 왜 중저가냐면 그 위치에 맞게 가격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즉 수익을 위해서라면 고급 아파트에 돈을 많이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중저가 아파트는 적어도 물가 해지를 갖다 이루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가 인천에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비싸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물가 해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더 확신하게 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강인의 검단 내 확실한 대체제는 부재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음에서 가장 싼 거, 그게 대체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층이라든가 연차도 좀 나게 돼요. 아까 보셨지만 7, 8년 차 나게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할 때 딱, 물론 여기까지 거리는 너무 좋지만 딱 이게 더 나,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여기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한번 봤는데 디에트르 리버파크가 있어요. 얘도 역까지 거리가 다리를 건너가는 느낌이 있는데 700m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 찍어보면 얘가 22년 들어갔거든요. 대략 6억 4천. 이번에 나오는 엘리프의 최고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싸거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즉 이쪽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얘는 뭐 주차는 1.26대고 걸어서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걸어가서 타고 한정거장 가서 계양을 갈아타나, 버스 한번 타고 와서 계양으로 갈아타나 시간 차이 나겠지만 자금 동원을 갖다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쟤는 엘리프는 2년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잘하게 따져보면 확실하게 더 메리트가 있다. 얘네들 안 오를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나 여기를 분양받는 거나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끼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인천 얘기를 좀 하면 송도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대체제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찾아본 게 여기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풍림 있고 이쪽인데,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보시면 금호월림 2005년 들어간 아파트죠. 107,284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고점에서 확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고점 최고는 8억 4,500인데 최근에 거래되는 건 6억이 안 돼요. 물론 구축입니다. 20년 됐죠 이제. 그 옆에 있는 뭐 단지 해머로드 보시면 2006년도인데 역시나 정고점이 8억 3,500 쳤었는데 최근에 거래는 역시나 5억 7천. 6억대도 있긴 합니다. 6억 8천도 있네요. 제가 또 보다 그런 거는 여기 송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죠. 잘 아시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111이 있거든요. 116이에요. 84잖아요. 이거 보시면 정고점이 21년 말 쪽에 9억 4천 쳤는데 최근에 거래된 게 7억 정도, 6억 3,700도 3층이 있습니다. 116형도 보시면은 전고점은 7억 천인데 상한가 8억까지 있었는데 최근 거래가 6억 7천, 6억 4천도 있고 6억 5천도 있어요. 얘는 어떠냐? 캠퍼스타운역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뭐 이쪽 공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편의성 이런 거는 나쁘지 않고, 다만 초기에 들어간 물량이기 때문에 주차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듣죠. 근데 초중고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 거꾸로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청개구리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단 쪽에 분양가가 이보다 더 싸게 나오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단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6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 비록 구축이 와인하지만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다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여기 어떻게 금매를 물어서 지금 그런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보여주는 게 여기 가격대 지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송도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 데도 있고, 뭐 CTOCL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싸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안으로 얘를 선택하시든 대체제로, 아니면은 호흡음 쪽이라든가 검단신도시 역세권에 조금 가까운 애들, 이번에 나온 엘리프랑 비슷한 가격에 걔네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번에 엘리프를 준비하시던 분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격들을 인지하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꾸로 전반적인 인천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거고, 그게 이번에 분양받는 엘리트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내가 신축을 이 가격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면 여기를 저는 선택하실 것 같고, 아니다 난 구축도 괜찮고 준신축도 괜찮다고 하면 대안들이 있는데, 송도 좀 전에 보여드린 캠퍼스타운 쪽, 캠퍼스타운역 쪽, 그쪽을 비롯해서 그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특히나 최근 분양가, 인천만 보시지 마시고 수도권 전체를 보시면 전체 분양가 흐름이라든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이런 거 봤을 때 인천 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적어도 지금에 좀 빠졌던 거 좀 전에 보셨잖아요. 풍림이라든가 해머로 같은 쪽, 송도 쪽, 그것들은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검단 내 급매가 있다면 검단 내에는 그래도 준신축이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들어간 지 5년 정도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5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금매가 있다면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고 자금 여력에 따라 다른 거죠. 2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게 신규 분양의 장점이니까 저는 큰 차이,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이율 같은 거, 연이율 같은 거 계산해 봤을 때 투자 대비 아주 큰 차이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물론 호금 중에서 정말 금매로 나온 게 있다면 그건 들어가시는 게 확실히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송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풍림이라든가 해무로 있던 그쪽 아이파크라든가 이쪽에 어떤 지금 흐름 봤을 때 금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20년대 구축이지만,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여기 수익에 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 구축이니까 신축으로 여길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로 호황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다가 손들 보니까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걔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저는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인천이. 그럼 걔가 오른다는 건 얘도 얘의 대체제가 걔란 건 걔의 대체가 얘기도 하던 얘기예요. 걔는 구축인데 얘는 신축이잖아요. 3년 뒤에 들어가는 것도 세핑으로. 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엘리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분양가를 봤을 때 인천 전반적인 대체제들의 어떤 가격 형성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인천이 저점을 찍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 분양가가 그걸 갖다가 뒷받침해준다. 얘보다 싸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년이든 아니면 최근 공급 문제가 워낙에 확 대두되는 순간 한 번에 팍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게 중저가 아파트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뭐 서울에 있는 최고가 20억, 30억, 40억, 50억 가는 것들은 더 가죠. 70억 가는 것들은 어떻게든 뭐 보유세 뭐 하여튼 막는데 지금 여기 뭐 5억에서 12억짜리에서 그런 걸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인천에 최근에 두드러졌던 하락 안정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향기? 뭐 이거는 이 분양가가 검단 엘리트 분양가가 그 종류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지 자체에 대해서는 역관 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제가 바로 곧 자신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나올 검단 신도시든 어디든 분양가가 얘보다 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이 전반적으로 싼 편에 속합니다. 그나마 인천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시행이나 시공이 가격 올리질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CTO-CL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얘는 전반적인 신축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물론 인천은 지역적으로 물량이 잠시 많은 것 같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축들에 대한 수요는 여기서 없으면 옮겨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단적인 예로 검단 신도시 처음 때 저희 카페에서 검단 초기에 미분양이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도 가격 비싸고 물량 터진다 뭐 이러면서 엄청 많이 싸우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걔네들이 호금이고 그쪽에 있는 단지들이에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거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가격 돈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이번 주 분양도 보여드렸고 지난번에 왕숙도 보여드렸지만, 물론 내 일자리가 그쪽이면 그쪽 가시기 맞는데 저는 이쪽도 신축 공급 부족의 영향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공급 물량은 다행히 점점 감소될 겁니다. 좀 걸리긴 해요. 그래도 기존에 눈앞에 허벌판만 펼쳐져 있던 때보다는 훨씬 낮았고요. 앞으로는 나쁜 일보단 좋은 일이 있겠죠, 인천현님들. 그리고 이후 분양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단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체가 이후에 이런 분양가보다 낮게 나오는 분양가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시간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 최근 분양가가 잠시 멈춰는 있어요. 그나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양가가 급상승하다가 지금 그래도 좀 멈춘 상태인데, 이게 또 한번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다시 한번 공급 부족에 따른 충격이 한번 벌어졌을 때는 급격하게 주택가 상승 따라서 분양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때는 뭐 공사비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냥 시행해서 이렇게 팔아도 팔리니까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 분양가는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나마 지금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안정기고 21년 정부조정에 비해서 떨어진 다음에 서울 일부적 지역은 그렇게 막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천은 더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안정기에 신축을 분양받는 건 나쁘지가 않죠. 이럴 때 받아둬야 되는 게 맞죠. 올라갈 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미래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에 보여줬던 점실 미래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먹는 그런 마진이 많은
안전마진이 많은 아파트라기보다는 이 가격에 맞게 물가 해지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런 단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은요. 신축이어야 한다면 신축이어야 한다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축에서 이 가격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만 구축이 있다면 대체제들로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송도에 아까 보여드렸던 단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준신축급의 검단 내에서 나온 단지 다만 자금 여력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원이 가능해야 되죠. 대출 끼고 동원이 가능해야지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구축은 여러모로 삶에 있어 불편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신축이어야 한다 하면은 이 가격에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게 제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세부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인천 분양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많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조만간 또 인천에 제가 분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시간을 더 들여서 인천의 지금 시장 상황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번 단지 보면서 느낀 거는 송도라든가 전반적인 인천 아파트 가격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좀 언급할 만한 것들을 언급드린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혹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워낙 저희 카페 내에서도 서로 의견 충돌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도 쪽이라든가 다른 여타지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는 곳들이 조만간 반등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디까지 욕하셔도 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0만의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과 분양교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들어보시면 오히려 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뭐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주에 분양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분양들 있거든요. 그 분양 소식 갖고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